오늘은 생활의 지혜 이야기입니다. 돈도 안 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겨울마다 몸이 먼저 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안 온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충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끝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할 이 온도 문제는 난방비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겨울 공식 통계 하나가 조용히 발표됐습니다. 추위로 병원에 실려간 노인이 수백 명이었고 그중 상당수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숫자는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질병관리당국이 직접 발표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대부분은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같은 연령대 65살 이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진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 안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60대 이상 선생님들께 실내 온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최소 22도 이상, 이건 권장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니, 22도면 너무 더운 거 아니야? 난방비 감당이 안 돼서 18도로도 버거운데?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왜 18도가 위험한지, 왜 22도가 기준이 되는지, 그리고 난방비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차근차근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편안한 일상을 응원하는 낭만닥터 김선생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18도면 괜찮다라는 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기준은 사실 건강을 기준으로 만든 온도가 아닙니다. 과거 국가 전체가 에너지를 아껴야 했던 시기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내복을 껴입고 참고 버티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온도입니다. 다시 말해 인내의 온도이지 노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온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달라집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를 느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난 안 춥다고 느낄 때 몸속에서는 이미 위험 신호가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집안 온도가 낮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체온증입니다. 저체온증은 산에서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체온증 환자 중 상당수가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처럼 움직임이 줄고 근육량이 적어진 몸에서는 22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서서히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순간은 이 떨림이 갑자기 멈출 때입니다. 몸에 쓸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본인도 이상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두 번째는 심장과 혈관 문제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의 혈관은 갑자기 움츠러듭니다. 그러면 심장은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세게 뛰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이 걸립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체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몸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면역 기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거기에 겨울철 건조한 공기까지 더해지면 코와 목 점막이 마르고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아주 쉬운 상태가 됩니다. 독감, 폐렴 같은 질환이 이때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특히 폐렴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는데 난방비는 어떡하라는 거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돈을 무작정 쓰는 방법이 아니라 같은 난방비로 더 따뜻하게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문 관리입니다. 집안의 열은 대부분 창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창틀 사이 틈새에 문풍지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유리창에는 단열용 필름을 붙여보세요. 밤이 되면 두꺼운 커튼을 꼭 치시고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체감 온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습도 관리입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같은 온도라도 훨씬 춥게 느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보세요. 습도가 올라가면 공기가 포근해지고 몸의 체온 유지도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난방 집중 전략입니다. 집 전체를 다 데우려고 하지 마시고 거실이나 침실처럼 생활 시간이 긴 공간 위주로 난방을 집중하세요. 잘 쓰지 않는 방의 밸브는 살짝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 내복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몸이 따뜻하면 보일러 온도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위급 상황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즉시 119를 불러야 하는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누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흐른다. 이건 심근경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전화하십시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이건 뇌졸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몸을 심하게 떨다가 갑자기 떨림이 멈추고 정신이 흐릿해진다. 저체온증 위험 신호입니다. 이 역시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일 한 번은 자녀나 이웃과 안부 연락을 주고받으시고 비상연락처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18도는 건강 온도가 아닙니다. 참는 온도입니다. 둘째, 60세 이상 선생님들께 실내 온도 22도 이상은 필수입니다. 셋째, 난방비 조금 아끼려다 병원비가 훨씬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문풍지, 커튼, 습도 관리만 잘해도 집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집안 온도계 지금 몇 도입니까? 만약 기준보다 낮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우리 집은 지금 몇 도입니다.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낭만닥터 김선생 채널은 난방비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더 솔직하고 유용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고 무사하게 지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낭만닥터 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